그러다 보니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로부터 좀 자유를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책임감에 좀 똘똘 뭉쳐서 살아야 했던 환경들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년 시절부터 뭐 청소년, 그리고 성이 되어서 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어떤 그런 책임감에 대한 굉장한 제 자신을 구속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보다 자유롭게 어떠한 일부분들이 되어가고 모든 부분이 다 자유로워진 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자유로워지고 뭐 타인을 의식해서 내가 해야 할 걸 못하거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제2국어를 통해서 좀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목표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이 한 줄이 10번, 100번 물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우리 살았거든요. 한 번 했으면, 말을 맨날 이랬다 저랬다. 뭐 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살아라. 라는 것과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자유 뒤에는 제가 제 아들에게도 항상 얘기합니다. 자유 뒤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는 부분을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잖아요. 공존하는데 자유는 사라지고 책임만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삶의 무거운 대가를 치르잖아요. 또 반대로 책임은 없고 자유만 누릴 때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유연하게 잘 이렇게 쳇바퀴가 굴러서 갈 수 있도록 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10번, 100번 내가 선택했어도 물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바꿔도 된다는 충분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기 최종 선택지에 닿는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왜 첫 슬라이드로 다시 반복해서 띄웠냐면 좀 전에 제가 채팅방에다가 제 아들과 그 서점을 다녀왔습니다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여러 번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대구 수성구라는 곳에 있으면서 학원을 가지 않는 어쩌면 유일한 학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했죠. 주변에서는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지 않는 승부 엄마를 미개인 취급을 합니다. 졸리는 내 학원 대신 등자를. 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부분이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죠? 그들의 생각이고 또 저와 승구는 어떤 또 정체성을 잘 가지고 한 발 한 발 잘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승구가 자기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어떠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맛본다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승부에게 또 해보게 하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예,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하는 부분들을 늘 이제 동행하다 보니 이번에도 그 중학교를 거쳐온 3년간의 어떤 그 여정을 돌아보고 이번에 어떠한 중간에 또 삑사리가 났었냐면요. 늘 반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반복한다라고 해서 또 그게 반드시 지속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우리 승구에게 미션을 줬는데요. 얘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전한 미션과 받아들인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결과가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또 오히려 더 잘 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무엇이냐면 학원을 가지 않다 보니 승구가 생각을 스스로 해서 끝내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내야 되는 그 길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가 미션을 주냐면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치기 전과 시험 치는 중간에와 시험을 끝난 후에 이 세 편으로 그 과정을 기록하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상 기말고사를 치고 그것을 해라라고 제가 그 앞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 해래 이랬거든요. 그거 해래. 그러니까 딱딱딱 이렇게 해래 가고 이랬거든요. 그 딱딱딱 해가 왔는데 왜 해가 온지 압니까? 챗 GPT한테 해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기가 떡이 차가지고 이건 뭐가 이랬거든. 도대체 이거 뭔데?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딱딱딱 해오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개원 2구에 의해서 딱딱딱 해오라 카이. 그거를 지가 글로 써가지고 챗GPT에 집어넣어서 개원 2구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뭐지? 이 생각을 이게 뭐지? 이 행동이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서 이런 행동이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언짢았어요. 왜 언짢았냐면 제가 승부에게 화를 내거나 언짢을 때는 그, 그 속내가 보이거든요. 속내가. 요 좀 묻어가고 싶고 포시럽게 하고 싶은 속내가 딱 발견되면 좀 저한테 꾸지람을 들어요.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죠. 개원 이고도 지 스스로 해내야 되지. 그거를 챗GPT한테 차여가지고 어? 지 생각을 제가 물었지 뭐 AI 생각을 제가 물었나요? 얘가 이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기존 노트를 펼쳐서 보고 미션을 새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이 항상 무언가를 하면 저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용돈을 받을 때도 브리핑을 해야 용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는 그 뭐 정해진 거 있나요? 야, 승구 엄마는 그리 살아갑니다. 승구 엄마는. 그리고 용돈도 고정적으로 줄까? 너가 브리핑해서 받아갈래? 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고정적인 용돈을 받는 친구들을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대요. 계획성도 없고 돈 미리 다 땡겨 섣부고 징징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승구는 자기 용돈도 자기 주도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브리핑한 시험 결과에 대한 과정과 어떤 결과에 대한 이런 그 본인의 생각을 브리핑하는데요. 처음에 챗 GPT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그 언어를 저한테 브리핑 하는데요. 그냥 읽는 수준이에요. 그 글을 읽는 수준. 근데 오늘 스스로 그죠? 스스로 학교에 가서 승부가 미션을 해가 왔는데 요즘에 중3이라서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대요. 거의 시간 때우기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체육 활동, 우리 강승구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체육 활동인데 그 체육 활동을 나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그 미션을 완수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야, 너 뭐 하는, 도대체 강승구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지 않고 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온 친구들이 막 관심사가 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고 우리 빨리 축구하러 가자. 막 이럴 정도로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 미션을 스스로 다 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에게 브리핑 하는데요. 막 신났어요, 말하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니까 막 힘이 생기는데 챗GPT가 말해준 거는 지가 말하려고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승부가 스스로 이미 알아버렸죠. 그래서 저는 뭐야, 그 브리핑을 잘 듣고 전과 지금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만 해주는 거죠. 그럼 이미 승부는 그러니까 AI로 한 것과 지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승부 스스로의 생각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AI가 해준 최종 요약본 있죠. 그거를 딱 추가로 딱 자필을 해서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이기고요. 그냥 생각만 해놓은 것과 기록을 해놓은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삶에서 적용이 되고,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제 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공감하는 일보다 어려운 게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거. 제가 치열하게 나라는 김명희라는 나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해하려고 입체적 이해를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하고 나니 타인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에 폭이 좀 넓어지고 특히 우리 가족을 이해하는 데 또 폭이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끝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라고 했죠. 그 질문의 개념은 좋은 대답과 결정에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고 공감해주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이게 제가 아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야, 승구야. 네가 이 결과가 오기까지 과정을 네 스스로 인식해야만이 다음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근데 승부는 과거에 어땠냐면요. 저는 이렇게 늘 관찰을 하거든요. 늘 관찰을 해서 어떤 부분이 딱 발견이 되면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메타인지 과정을 실행을 해요. 메타인지 과정을. 승부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점수가 한 20점, 30점 이렇게 받는 아이예요. 20점, 30점 이렇게 받다가 한 40점 되면 되게 좋은 기라 막 기분이 좋은 기라 승부가 좀 더 받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한 60점 되면 막 기분 째지고 이런 거죠. 그걸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점수만 좋은 거예요. 40점이 60점 되었는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딱 보더라고요. 아, 이게 삑살이구나. 그래서 그게 관찰이 된 다음에 그 저기 네 단계를 다 적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이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중3이 됐을 때 최고의 점수를 받고 이제 중학교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순구에겐 또다시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길을 이제 맞이하고 기존에 했던 역량을 잘 적용을 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발휘해 내겠죠. 그래서 승구가 이 과정 자체를 스스로에게 계속 인식한 거죠. 제가 제 과정을 계속 인식하고 글로서 표현해내기도 하고 말로서 표현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산에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달리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 지난 시간에 제가 막 별 100만 개라고 말씀드렸던 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듣는 이에게 강박관념으로 남거나 상처만 주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